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국어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질문을 쭉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질문이 3, 4, 5등급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에서 3, 4, 5등급 중위권 학생들이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특징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는데 질문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중위권이다, 3등급 이하다 하는 친구들은 아마 다 자기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수능이 4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좀 쓴소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미안하고요. 지금부터 공부를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의 시간을 쓰고 있기 너무 아까운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좀 쓴소리를 해서라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못 풀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시간만 더 있으면 더 잘 풀 텐데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왔어요. 시간만 좀 어떻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들어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다 당연한 겁니다. 애초에 원래 모든 시험이라는 게 두 가지 변수로 여러분의 실력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시간 제한과 문제 난이도.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 100% 시간 30분 더 주면 아마 점수 10점, 20점은 더 오를 거예요. 결국 국어 실력을 더 기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면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작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고민이고, 화작 문학 독서 순으로 풀 때 독서 한 지문은 거의 날린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죠? 여러분, 시간. 일단 화작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면 지금이 학기 중이잖아요. 학기 중일 때는 매일매일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기출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간을 많이 들여서라도 정답률을 100%를 만드는 연습을 한 다음에 계속 투자해서 시간을 좀 줄여보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문학이 오래 걸린다고 했는데 새로운 지문을 만나는 훈련은 전 기출이 짱이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막 10년 전, 11년 전 기출은 여러분이 아직 안 풀어봤을 확률이 높거든요. 기출을 풀면서 그 기출에서 출제됐던 새로운 작품을 읽고 푸는 훈련 계속 하셔야 되고, 선지를 감으로 판단하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국어의 감이 정말 내가 타고났어 하는 학생이 아닌 이상 정말 위험하고요. 제가 전에 말했던 기출분석 영상 참고해서 근거 찾으면서 선지 푸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요약하자면 재수생이고 인강을 들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구조 독해를 해야 하는지 체화한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다 튕겨져 나온다. 라는 질문을 보내줬습니다. 인강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시험 보면 백지가 돼요. 이 또한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 영상 보고 있는 여러분, 혹시 인강 듣는 거 공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원래 인강 듣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해설 강의는 우리 읽기 어렵게 낸 지문을 쉽게 해설해서 우리한테 떠먹여 주는 게 해설 강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쉽게 떠먹여 주는 거니까 듣는 동안 이해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쉬운 번역으로 보나요? 아니죠. 어려운 지문으로 봐야 되죠. 이번 여름방학 때는 자기 스스로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지문 안에 근거, 답이 무조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게 평가원의 원리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해낼 때 여러분의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그냥저냥 지금 시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냥 해설 봐서 이거 답이구나 체크, 이게 답이구나 해설 보면서 공부하면 실력에 절대 안 오릅니다. 다음, 과학기술 지문이 특히 어려운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다행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지문이 아니라 특히 과학기술 지문이 어렵다고 한 거잖아요. 특정한 어떤 부분이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해결법 단순합니다. 그것만 그냥 미친 듯이 더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출 분석을 지금 하고 있다면 그거에 플러스 알파로 과학기술 지문을 더 사설이든 문제지는 사서 더 풀든지 그만큼 더 많이 풀다 보면 머릿속에 아마 구조화되는 게 생길 거예요. 다음 질문. 기출학습법이랑 사설학습법에 차이점이 있나요? 사설도 기출처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었죠. 저는 사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냥 사설은 개인적으로 시간 체크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출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원래 화작을 했었는데 화작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언매로 바꿨는데 언매를 하는 게 맞을지 화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지, 근데 지금 언어가 개념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당연히 화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예, 그죠? 이 시점에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법 공부가 안 돼 있는 거니까 화작으로 돌리고 그 시간에 문학이랑 독서 공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화작을 해야 한다. 저도 네. 동의합니다. 화작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어떻게 해결할까? 화작은 화작 책 기출 화작 같은 거 하나 놓고 꾸준히 시간 재고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다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매가 사실 지문형이 어렵잖아. 근데 지금 인강을 다시 들을까 개념을 정리할까 한다는 자체가 문법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거든. 그러면 그럴 때는 사실 문법 개념이 정확한 친구들도 지문형을 너무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럼 다시 화작을 하는 걸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친구도 화작을 고민해봐야 한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엄매를 하고 싶다면? 그렇다면 이제는 개념을 따로 정리한다보다 이제 자기가 개념 가지고 공부하면 문제풀이 하면서 개념 정리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다시 하는 것보다 문풀 위주로 해라.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6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마다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독서, 하루는 문학 이렇게 해도 될까요? 학기 중이라 시간이 부족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어차피 마달 1회독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재서 한 회를 다 푸는 게 아니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푸는 거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알아요. 이게 기출 분석 한 회를 하기가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면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는 한 회씩 쭉쭉 풀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다음. 기출 분석과 수특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내신 기간이니까 내신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이제 내신 끝나면 기출하고 수특하고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병행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5등급이 3등급 되는 거 쉽지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진짜. 3등급에 있는 친구들도 더 열심히 1등급 받으려고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 먼저 시작을 하자. 둘 다 무조건 해야 한다. 이건 선택 사항은 없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수특 문학이랑 독서가 점점 연결이 높아지니까 수특 공부하는 거 정말 강추드립니다. 2점짜리는 맞히는데 3점짜리는 거의 틀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체능 학생입니다. 우선은 예체능은 제가 가르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가르쳐 본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예체능 어떻게 국어 공부해야 될까요? 우선 예체능 친구들은 참 존경스럽긴 해요. 실기하는데 정말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실기하는 것만큼 은 수학을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맞거든요. 수학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거는 똑같다고 치고 국어 공부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요. 만년 4등급이 2등급 되려면 정말 파도 쉽지 않은 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한 얘기랑 같은 것 같아요. 지금부터 수특 문학 돌리고요. 그리고 기출 분석하고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평소에 1등급 맞는 친구들도 수능에서 3등급 맞는 게 수능이거든요. 예, 3에서 1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등급인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공부 조금만 하면 5에서 3 가고 4에서 2 갈 수 있다고 생각하 N수생들은 구모도 안 들어오고 수능에 들어오는 M수생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시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국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점은 맞히는데 3점은 틀린다. 3점이 왜 3점일까요? 어렵고 틀리라고 내니까 3점이겠죠. 당연한 거니까 공부에 좀 더 시간을 쓰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국어 3, 4등급 왔다 갔다 하고 마다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6월, 9월 오답 정리랑 EBS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마달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거 한번 가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달 하는 방법을 정말 모르겠다면 마달에 여러분 이겨놓고 싸우는 법이라고 마달을 제대로 공부하는 법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굳이 꼭 사지 않아도 친구들 중에 마달하는 친구들 중에 분명 한두 명은 있을 거거든요.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면 마달을 제대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육모, 구모는 결국 평가원 기출이니까 다른 평가원 기출 공부하듯이 계속 하셔야 돼요. 채점하고 이거 답 이거 아니고 이거였구나 띵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풀어본 다음에 이게 왜 이거였는지 나는 왜 그 시험 당일에 이걸 실수했는지 그런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정말 갈수록 EBS 연계율이 높아지고 체감도 많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문학 같은 건 인강 들으면서라도 작품을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문학 지문을 풀 때 내용을 까먹어서 계속 끊으면서 문제를 풀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모든 학생들한테 비문학이 제일 어려워요. 수능에서 오답률 1위부터 5위인 문제를 보면 화작은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비문학이고
그러니까 그 뜻은 비문학의 모든 학생들이 제일 어려우라고 내는 파트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이 어려운 건 사실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비문학 공부에 투자를 더 해야 한다는 뜻이고, 제가 순서를 푸는 것도 문학 다음에 비문학을 풀라 하는 것도 비문학이 통상적으로 더 어렵기 때문이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일치 문제는 비문학을 읽는 동시에 풀라. 그리고 내용이 너무 많은 정보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요약하면서 넘어가는지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뒀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렵든 쉽든 기출에 있는 비문학을 계속 풀어보시고요. 왜냐면 그 정도 수준의 비문학이 우리가 볼 수능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오답도 스스로 하시고, 계속 또 강조하는 거지만 스스로 문제를 풀고 오답도 스스로 해내는 과정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 친구의 학생의 국어 실력이 올라갈 거예요. 자, 여기 질문도 요약하자면 1번, 기출분석에서 선지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2번, 수특 독서가 안 되어 있는데 해야 할까요? 3번, 모의고사 푸는 순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선지분석도 제가 지난 영상에 담아놨었거든요. 그 유재석 사례를 들면서 그거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선지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지분석이 더 중요해요. 2번, 수특 독서가 1도 안 되어 있는데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나간 저희 엄마한테 들었는데, 저 때는 수특 독서를 굳이 그렇게 추천하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한 번씩 풀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연계가 체감될 만큼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출분석과 별개로 비문학 공부를 한다는 느낌을 할 때 굳이 다른 문제지 사기보단 수특 독서를 한 번씩 풀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저는 이 친구의 질문에서 가장 핵심은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엄매를 선택했을지 일단 의문입니다. 문학을 30분 넘게 쓰고 4등급 정도라는 건 아마 비문학도 그 정도로 오래 걸리고, 언어도 개념이 완전히 안 잡혀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엄매 너무 장인이다 아니라면 화작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추천해 보고요. 왜냐면 언어 공부가 다 된 게 아니라면 남은 시간을 문학 비문학에 투자하는 것도 아마 버거울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다음, 지문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자, 이 또한 비문학 질문이니까 제가 저번에 올렸던 비문학 풀이 영상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비문학에 관한 얘기는 거기서 다 했었거든요. 그리고 수능이 아마 4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마음이 조급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단한 팁, 방법을 얻고자 합니다. 비문학 이렇게 풀면 휙 바로 몇 점 올라.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결국 나의 독해력과 나의 실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문학은 제가 말했던 그 풀이 영상에서처럼 잘 좀 읽고 푸는 시간을 훨씬 아끼면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본인도 비문학 공부를 계속하면서 본인한테 맞는 좀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오답할 때, 풀 때 인강이나 해설 보지 말고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거, 스스로 분석해서 이 근거를 찾아내는 그 훈련이 이 친구에게도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야 비문학 본인의 실력이 성장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여름방학 전에 찍고 있는 거거든요. 여름방학 때 그 과정을 하기 정말 가장 좋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다음, 기출분석을 하면서 EBS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한데 어느 정도로 공부해야 할까요? 일단은 공부하셔야 되고요. 문제들을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에는 작품이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품을 공부하자. 근데 이제 작품을 우리가 스스로 분석하기에는 조금 시간도 부족하고 스킬도 부족할 수 있으니 그럴 때는 인강을 추천합니다. 네. 이 질문은 기출분석과 시간 재고 실전 연습하는 걸 조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출분석만 계속해서 막상 시간이 부족해서 걱정됩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저도 느꼈던 걱정이고, 우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목표가 수능이잖아요. 7월 모의고사 잘 보고 9월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수능이 목표이기 때문에 좀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기출분석 패턴을 잘 가져가면서 수능을 목표로 그때까지 공부를 하는 걸로 목표를 했으면 좋겠고, 왜냐면 국어가 한 달 한다고 성적이 오르고 이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아무래도 시간이 감이 떨어질까 봐 불안하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일주일에 기출 분석을 3-4개 한다고 치면 그중에 하나 정도는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연습을 같이 병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루틴을 또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그냥 똑같았어요. 아침에 등교 등원하면 그냥 풀어요, 문제. 기출 풀어요. 그리고 채점해요. 틀린 거 다시 오답해요, 스스로. 해설 안 보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냥 그걸 매일 똑같이 루틴 했어요. 매일매일 똑같이 했어요. 다른 개념 공부가 전 다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되게 길게 질문을 써줬는데, 자, 첫 번째 질문 얘기하자면, 기출 분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4달밖에 시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정말 해야 하는 것들에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는 좀 불필요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는 3평, 5평 모두 2등급이 나왔는데 6평에서 5등급이 나왔다. 아무래도 갑자기 푸는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실력이 떨어진 것 같다. 2등급이 나왔어서 시간만 잘하면 1등급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3평, 5평 점수는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일단 출제 기관이 평가원도 아닐 뿐더러 재수생도 안 들어왔고 반수생도 안 들어왔고요. 그냥 네. 그래서 3평, 5평이 좀 잘 봤던 거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나 2등급이었는데 왜 5등급으로 떨어졌지?' 해서는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푸는 순서를 바꿔서 시간이 부족해서 틀린 것 같다면 9월까지 이제 한 2달 남았잖아요. 그동안 여러 기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뭐 저는 "선택 문학, 비문학을 풀어라." 이렇게 말했지만 본인에게 맞는 풀이법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2등급에서 시간 운용만 잘하면 1등급,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뭔가 '시간을 잘못 쓴 것 같아.'에서만 계속 고민하고 있지 마시고 그냥 공부를 좀 더 실력을 올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기출 문제지 말고 EBS에 있는 기출 모의고사들은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요? EBS에 있는 기출 모의고사도 저는 결국 사설 모의고사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애초에 EBS에 있는 기출을 안 풀었던 것 같은데 굳이 안 푸셔도 됩니다. 지금 기출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면 EBS는 문학 작품을 보는 걸로. 화이팅! 마음이 가는 N수생. 너무 좌절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본인은 지금 원인이 순서를 잘못 풀어서 시간을 잘못 쓴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원인인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는 진짜 수능을 잘 보게 하는 게 최고의 도움이니까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실제 문제를 좀 파악해서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성적을 오르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자라는 마음에서 쓴소리를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찍고 나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오늘 제가 한 얘기를 너무 좌절로 듣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훨씬 성적이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뜻에서 이해하셔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시고 또 수능 때는 정말 국어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영상이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화이팅! 응원할게요. 안녕!